이재명 대표가 오늘 양평 갔습니다. 양평.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간 곳 생각해보고 그제 간 곳 생각해보면은 다 가는 곳에 메시지가 있다. 어차피 대선이 오면은 어떤 지역이든 대부분 가겠죠. 총선. 총선. 대선을 왜 이렇게 먼저 미리 땡겨 쓰지 지금?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상황인데 이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가는 곳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가는 건 없어요. 지금 고속도로 종점병이가 양평에 방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심판 상징성이 있는 곳들을 먼저 가는 거죠. 오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톤이 높아요. 매우 높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정농단이다, 권력 박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윤석열 탄핵하자는 소리예요. 어떻게 읽어도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국정농단이다, 권력 박탈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되게 시원시원한 이재명 대표님 뭐 김 빠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서운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최근에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면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뭐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시민들이 술 먹으러 갔습니다라고 이런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재명 대표님 정말 이재명다워지는 모습이 이번 총선 선거에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면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결합을 했고요. 저기 보이는 얼굴들 몇 면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양평 고속도로에 굉장히 많이 싸웠던 의원들이 지금 현장에서도 보이고, 요거는 사실상 국정농단이고 탄핵 사유고 이렇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이직 계십니까?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시절부터 종점 바꾸는 작업을 해요. 그 종점이 바뀌는 백지화가 되고 기존 안이. 그래서 이게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나요. 땅값이라는 게 보통 목이라고 하죠. 같은 빌딩인데 목이 좋으면 장사가 잘 되고 목이 안 좋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에 고속도로 종점이 생기면 길이 나버리면 땅값은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지만 이 사건은 선거 초반에 이재명 대표가 딱 찍은 거죠. 윤석열 심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사건.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해서 대통령실 이전도 그렇고 항상 사익만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해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도 그렇고 자신의 사적인 인연들, 자신이 거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거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이제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심판 선거라는 그런 선거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갔던 곳이 지금 황희의원 지역구인데요. 황희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이나영 후보가 사실 컷오프도 아니야. 후보 자격 박탈시켰잖아요. 그 이나영 후보가 이제 같이 이제 둘이 이제 도전자였었고 한 명은 이제 현역 의원이었었고 어제 저 장면도 되게 명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이나영 후보가 친명 뭐 이미지가 있었던 사람인데 자격 박탈되고 황희 의원이 공천되고 이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거죠. 뭐 이제 양천에 가서 첫 번째 메시지, 가는 곳이 메시지. 우리는 친명 친문 없어.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여요. 가서 이제 그 양천 깨비시장 거기 갔죠. 거기 네. 인기 좋았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역시 연설은 정말 잘하더만. 뭐 하나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아니니까 마이크 사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기자회견 할 때는 마이크 써도 돼요. 유세를 할 때는 지금 마이크 쓰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마이크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시간을 길게 줘버리면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실제로 사람 얼마나 왔는지 볼까요? KB시장에?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푸나님이 총선이라고 하지 않고 대선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문제는 이런 장면은 보도를 안 하고 있어 지금 방송사들이. 이재명 대표 얼굴만 클로즈업하고 있어. 사람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안 보여줘요. 그런데 한동훈 유세장에는 사람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해. 이게 썩어 빠진 언론이 아니고 뭐야? 어제 그 이낙연 후보가 한 말인데요. 저는 당의 결정에 완전히 승복하며 4월 10일 총선 압승을 위해 뼛속까지 황희 후보를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역 곳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거를 독려하실 텐데 이제 지금 계속 경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떨어진 탈락하신 후보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손들어주면서 내가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이랑 같이 손들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진짜로. 네. 특히 경선 탈락하신 현역 의원분들 가지고 계신 조직 그대로 함께 민주당 원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는 역대급 관권 선거에 완전 기울어진 노동장을 맛보게 되실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번 엊그제 영등포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한 게 그런 거거든요. 권향엽 관련해서 가짜뉴스다. 법적 조치하겠다. 그럼 검찰이 움찔을 하거든요. 경찰, 검찰이. 이 과정들을 거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겨내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칠 명분이 또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요즘에 언론 보고 누가 뭘 마음의 결정을 합니까? 누가 KBS 뉴스를 봐요. 수신료 안 내고 싶어 하지. 이 과정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KBS 뉴스는 대책으로 보면은 아주 노인네들 아니면 시장 같은 데서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 보면서 틀어놓는 정도. 그렇죠. 그런 시청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요즘 메시지가 세지기도 했지만 옛날에 성남시장 때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돼요. 테러 당한 이후에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1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냥 사이대로 지를 수는 없는 건데 총선 돌아오니까 이재명 색깔이 그냥 나오는 느낌. 그렇죠. 오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권력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탄핵하자는 뜻이에요. 총선 이겨가지고. 근데 어저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선 때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경선 캠프요. 경선 캠프. 경선 때 이재명 캠프로 왔던 사람들 중에 단수 공천 받은 사람이 37%밖에 안 된다. 이게 무슨 친명 공천이냐. 전체 중에 63%는 떨어진 겁니다. 문제는 친명 비명이 아니라 안 싸우고 무능한 사람들 떨어진 걸로 보면 되고 의원들 평가는 의원들이 했으니까 뭐 할 말 없는 거고 이 상황인 거예요. 결국 떨어진 사람들 면면을 보면 그동안 민주당을 흔들어 왔던 사람들 또는 민주당이 싸워야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게 우리가 그때 항상 했던 말이 뭡니까? 공천 학살해야 된다인데 진짜 이번에 그 결과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게 있어. 결과를 가져와 공관위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당대표가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당대표가 이 결과를 보고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건데 싶은 것들 몇 개가 번복되기도 해요. 10손가락 안에 꼽아. 나머지는 공관위가 뭐 현역 의원들 점수 여론조사 뭐 당원 뭐 투표 이런 것들을 모아갖고 갖고 오면 이걸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의원들 평가는 의원들이 했어. 그것도 이재명이 만든 룰도 아니야. 이해찬 대표 때부터 만들어진 룰이에요. 이제 관계없죠. 경선 나갔어요. 근데 경선 나가가지고 마이너스 뭐 30점, 20점 받는 사람들 있죠. 그거 이재명 대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도 민심을 받아서 당심을 받아가지고 공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당이나 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원이에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 사람들은 비명, 친명을 본 게 아니라 그래도 존재감 있고 일 잘했거나 개혁적인 사람을 뽑아 올렸어요. 이걸 언론들이 지금도 어제 그랬죠. 보도 어제 국회의원도 8명 탈락되는 거. 탈락하고 나서 언론들이 대부분 비명 행사라고 그랬어요. 악의적이잖아. 비명이어서 행사당했다. 계속 악의적 프레임으로 가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홍영표가 또는 뭐 김동연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오면 언론들이 조선일보가 제일 그 지랄을 잘해. 뭐 문재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재명 친문 어쩌고저쩌고 막 갈라치기를 엄청 하는데 속지 마요, 여러분. 요즘에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동연 기회주의적인 거 또 봤거든요. 저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는 정말 감정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까요. 홍영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명문 정당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홍영표가 가면 오냐 이재명 공천 잘못됐다 합니까? 팩트로 들어가 보면 홍영표가 탈락한 게 이재명 뜻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공천 룰이 정말 공정하고 시스템적이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 말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마치 저 새누리당 것들을 지지하라고 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 만나러 저 경남 후보들 갔거든요. 그때 지금 문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면 총선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중차대한 선거다라고 전체 컨셉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때면 진짜 빡치면 이럴 수 있지. 여야 양당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메시지가 저거 뭐예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죠. 심판하면 돼요. 누가요? 우리가. 민주당이 저거 아니에요. 이게 웃겨. 저 양산에 계시는 어르신 이야기 들어가고 사진 한 장 찍고 문 대통령이 나 지지했다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야. 나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에서 이번에 탈락한 후보들을 보고 뭐 비명 행사다 이런 멘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탈락한 이유는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동안 윤석열에게 한 번도 화살을 제대로 겨누지 않았던 후보들이 이번에 탈락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비명이다 친명이다 이런 건 상관없고 민주당 대표로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과 한 번도 제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로 탈락시켰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민심 자체를 저들이 이렇게 왜곡을 하고 예. 있는 것이고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중립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메시지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홍영표한테 들으라는 소리 아니야. 야, 영표야. 총선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울 중차대한 선거라서 니들은 좀 찌그러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 해석은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얼마 전에 민주당 당비 납입하면서 뭐 특별당비. 예. 그때가 한참 어느 때였냐면 이낙연이 탈당 한 해 만에 할 때 그렇죠. 저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이낙연부터 시작해서 홍영표 같은 데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민주당 사람들 아니었던 사람들처럼. 어제 보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있어. 경남으로 가면은 진보당하고 단일화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걸로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네. 비례대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면서 지역에서 호남하고 TK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일화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두관 단일화 이미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얻는 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주 갈상돈 진보당 유재수 단일화한다. 16일, 17일 날 또 단일화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관악 을에 정태우 민주연구원장이 단수됐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임세은이에요. 근데 임세은은 그냥 컷오프가 됐는데 거기 이상규 진보당 전 의원하고 경선을 해요. 뭔가 좀 마음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지역에 가면은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임세은 지지했던 좀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IC 정태영 안 밀고 이상규 밀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웬만하면 경선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야 여한이라도 없지. 그런 후보들 굉장히 많아요. 저기 지역에 가면 지금도 농성하시고 단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 마음을 헤아려 줄 필요도 있다. 당이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라라 이런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다독다독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진보 당이 일정 정도 세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지금 경선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서영 후보는 재밌는 것 같아. 이름부터가 우서영이에요. 우서영 이렇게. 저긴 나이 차이가 2배가 더 나요. 우서영 후보가 20대 후반이고요. 저 국민의힘의 박일호가 60대 초반이에요. 2배 차이가 더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저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울경에서 21대가 덜 나왔거든요. 20대보다. 20대 때만큼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21대 때 7석이고 20대 때 11석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매치업에 따라서는 저쪽은 뭔 짓을 했냐면은 중진들 자리 배치를 다시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역의 사람을 이쪽 귀에다 꽂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간보기 하면서. 지역에서 반발이 엄청 크다. 근데 당연히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다독다독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 의석을 많이 없는 상황도 분명히 벌어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오늘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오늘 박은정 검사를 영입했어요. 해임됐잖아 지금. 네. 윤석열 감찰했다고. 보복 해임 당했죠. 네. 그래서 그 검사 조직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법칙, 어떤 규칙을 개정해야 될지 바꿔야 될지 잘 안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검찰 개혁 이뤄내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박은정 검사가 조금만 좀 일찍 해임됐으면은 민주당에서 영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확실히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영입이 돼서 또 조국 혁신당이 만들 수 있는 시너지를 더 잘 낼 수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는 이런 것도 있죠.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만 집중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서로 밀어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 당 찍어달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찍는 것은 투표를 해보면 찍는 거는 누가 찍으라고 한다고 해서 찍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상커니와 이번 총선은 소수 정당들이 득세하기는 좀 힘든 구조예요. 원래 민심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쪽으로 표가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에 투표 안 할 사람들을 조국 혁신당이 긁어 모아준다. 그래 나온 김에 지역구는 민주당 찍는다.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밀어낸다는 건 야야야 밀어내가지고 우리 찍어 그러면 안 찍어요.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미 반발 심리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성윤 후보님이 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어. 친구들한테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우리가 좋은 정당이고 괜찮은 정당 아니냐. 뭐 이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으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조국 혁신당도 괜찮아. 이 정도 하면 표가 우리한테 와요. 그렇죠.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야 민주당 좋은 정당인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심판하기 위해서 윤석열 뭐 관련한 뭐 박은정이라든지 신장식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만들니까 야 니들은 부자잖아. 우리한테 표 조금만 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로 제가 봤거든요. 조국 혁신당 만들어지면서 보험 야권이 전체가 기가 살아났어요. 그쵸. 네. 이런 측면이 있어갖고 밀어내는 건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굳이 이제 뭐 갈라치기는 뭐냐면은 조국 혁신당도 받아들여 밀어내지 마 이야기를 하면 SNS에 이간질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새날 푸나 조국 지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는 조국 혁신당도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 100, 200명의 인터뷰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10년 세월은 뭐냐.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하시기 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좀 보자면 한동훈은 계속 이재명만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 야당의 대표, 당대표 이재명 대표님이 그거 하나하나 그 중학교 2학년병 걸린 한동훈을 맞대응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조국 이제 대표님께서 한동훈 만나면 딸 이야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서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은 민주당 대표로서 좀 전국적인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심정적으로 밀어내고 싶지. 경쟁자라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야 돼. 근데 거기 이제 그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조국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국 장관도 당을 안 만들 수가 없었고 민주당은 정무적 정략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학적으로 풀면 안 돼요. 감성적으로 풀어야 돼. 이럴 때는 그냥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싶더라도 진짜 내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꼭 어디를 가나 진짜 갈라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마치 이재명이나 조국을 위하는 것처럼. 도움 안 된다고요. 밀어내는 사람들이 결국 마이너스인 경우여서 우리를 찍어줘까지는 할 수 있지만 쟤네들은 나쁜 애들이야라는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본 세월에 있어서 가장 명약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밀어내기 열중을 하면 윤석열하고 안 싸우고 민주당과 싸우고 조국 혁신당과 싸우게 돼요. 그렇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를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쟤네들이 가장 좋아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하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거대 양당이 지금 막 서로 힘이 더 세지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바심 내실 필요 없고요. 어떤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 뺏긴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점점점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몇 주 동안 감정이 나빠지면 결국에는 틀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싸울 대상은 이재명이나 조국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때리는 거 요즘에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네, 시원시원하죠. 한동훈은 윤석열을 이재명 대표를 때리고 이거를 즐기면서 그냥 심정적으로 수학 계산 나듯이 하시지 말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용해인이 비리 2번 하니까 꼴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 왜 꼭 굳이 그래야 돼요? 물론 비례대표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지만 마땅히 영예를 꽂은 지역도 사실 없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거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진보당하고 그 신진보연합은 지금 후보가 확정이 됐고 민주당은 지금 이제 후보 모아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더불어민주연합 조국 혁신당 찍어주세요로 끝났으면 딱 좋겠습니다. 감정 격해지면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정말 열받는 건 새날이에요. 4년마다 왜 똑같은 걸 겪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눈앞에 웅덩이에 흥분하지 말아라. 조금 더 가면 큰 바다가 보인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이 지금까지 애써 왔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총선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웅덩이 앞에서 우리 찍고 쟤네는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멀리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주장은 내가 태도학의 창시자라고 그랬잖아요.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해요. 태도가.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가 고민정 이야기 하면은 워낙에 중간에 이번에 태도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라도 안 찍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태도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다에서 만날 때 그 응어리 왜 피해를 새날이 봐야 돼. 난 몰빵론도 찬성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것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걸 수학으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조국 신당 이야기하면 그게 조국 지지가 되고 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송이 뭐냐고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악의적으로 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얘들이 새날 방송을 안 본다는 거예요. 맞죠. 심하게 표현하면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내가 후보인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새벽에 의제나 자료를 후보들한테 주잖아요. 그 시간에 그런 분들은 자고 있죠. 난 안 자고 있어요. 선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있어요.
시너지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표를 더 많이 얻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한 5석을 지역에서 박빙인 지역을 뺏어온다. 5석, 7석을 뺏어온다면 더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밀어내시면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비례대표만 투표할래. 이 짓 하지 좀 말자고.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위한답시고 더 안 좋게 하는 대선 경선 때 있잖아요. 2번 말고 저저번에. 이재명 지지했던 성가혁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성가혁 애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일부 난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가혁에는 또 갈라치기가 들어와. 순수 이재명 지지자가 있고 갈라치기가 있어요. 결국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저렇게 조국을 밀어내는가?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재명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라는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죠. 남편을 너무 좋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의부증이 되죠. 와이프를 너무 좋아하면 의처증이 됩니다. 그것도 병이라는 거죠. 예,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 뒤에 분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